그래서 한국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 영어로 DOE라고 쓰고 한국말로는 삽질이라고 씁니다. 노가다. 죄송합니다. 패스트 팔로워의 비애죠. 제가 브레이크 영상 올리고 났더니 정말 많이 오고 있는 질문이 뭐냐면, 저 어디 가서 튜닝했는데 캘리퍼 사이즈를 바꿨는데 느낌이 달라요. 헤드 튜닝했어요. 부스터 튜닝했어요. 페달이 1대4에 부스터가 12대1에 튜닝이 딱 이 꼴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튜닝이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고. 교수님들 왜 다 수식으로 만들까요? 제가 대신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교수님들 강의하면 제 강의는 교수님들 강의보다 쉬워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 교수님들 강의는 왜 이렇게 다 수식으로 할까요? 이런데 보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학교 공부는 왜 어렵냐면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고 이런 조건일 때 뭐를 계산해라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있어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수식을 꼭 수식화 하잖아요. 어떤 현상이든 수식화를 다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교수님들 강의를 들으면 이런데 어려운데, 이걸 안 하고 개념만 갖고, 물론 개념을, 제 방송은 개념을 잡는 방송이지만 물론 개념을 잡는 것도 중요해요. 인휠 모터란 무엇인가. 그런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안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식으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개발할 수가 없어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개념만 가지고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개념만 가지고 만들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카더라라는 게 생기게 되죠. 그죠? 어떤 식으로 내야 될까? 카더라. 예를 들어서 무동력 터보. 요즘에 질문이 많이 오는데, 무동력 터보 같은 거 이렇게 공기의 흐름을 좋게 하면 엔진의 출력이 좋아질 것 같더라 라는 거를 이제 그 개념은 잡았는데, 그걸 수식화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양이 정말로 효과가 있게 엔진에 어느 정도의 공기가 더 들어갈지에 대한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죠? 터보 터보 모터 이런 거, 무동력 터보 부탁하려고 했는데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무동력 터보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서 측정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주면 좋겠는데, 카더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사실 생각하고 실험하셔가지고 만든 거를 그냥 대충 까기가 좀 어려워서 좀 말을 아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식화를 하고요. 그래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수식화가 되면 장점이 있어요. 우리 교수님들이 가르쳐주는 이제 수식화가 되면 장점이 뭐냐면, 저 안에서의 변수를 하나씩, 팩터를 하나씩, 그러니까 실험을 하지 않고선도 수식으로 결과값을 예측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게 수식화가 돼야지만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이거 다 수식으로 그린 거예요. 수식으로. 이거를 진짜 쏴봐서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이게 수식화가 돼서 만드는 거죠. 이 스페이스X가 처음에 런처라가 페일 난 거, 이런 것도 수식이 어디가 잘못됐을까 모델링 돌려보고 하면서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수식이 없이는 고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요. 이렇게 로켓 착륙하다가 떨어뜨리고 제어하고 이러는데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모든 걸 실험해서 실패해야지만 되는 거죠. 한 가지 또 라이브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 우리나라가 패스트 팔로워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패스트 팔로워. 빨리 따라간다. 이래서 자동차를 만들잖아요. 그죠? 페라리예요. 페라리랑 비슷한가요? 페라리 삼킨 보아뱀. 페라리의 차를 개발을 했는데 보니까 여기에 ABS와 ESC의 컨트롤이 대단해. 그래서 ESC와 ABS를 만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모 회사에서 이거를 이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ABS 모듈이 딱 있어. 페라리에 들어가는 ABS 모듈 괜찮은데, 모터도 딱 있고 괜찮은데, 우리도 개발해보자. 그래서 이거를 막 톱으로 잘라. 왜 톱으로 자를까요? 수식이 없거든. 얘네들은 박사 PhD들을 써가지고 개발을 한 거지만, 이거를 만드는데 모델링과 수식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의 자산이잖아. 근데 이것을 카피하는 패스트 팔로워 입장에서는 이게 블랙박스잖아요. 해보는 수가 뭐가 있어요? 박스 자르는 수밖에 없지. 잘라가지고 일일이 잣대로 다 재보고, 그죠? 재보고 모터 사이즈는 얼마느니 막 재보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내요. ABS 모듈을 예를 들어서 비슷하게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패스트 팔로워가 돼서 생산을 했어요. 생산을 했는데 양산에서 어떤 문제가 터졌어. 예를 들어 진동 문제가 생기다든지 오일이 리크가 난다든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이 패스트팔로우 카피했던 이 회사는 이거를 제대로 대응해서 고칠 수가 있을까요? 나는 저 사람이 만든 제품을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이 안에 있는 원리를 대충은 파악했지만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볼트 하나 왜 볼트가 이런 볼트가 쓰였는지, 왜 여기 안에 공간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 이런 식으로 넣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제조사가 아닌 카피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만들어가는데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이런 공간 하나 잡아내는데도 비율을 맞추느라고 엄청 오래 걸립니다. 어떤 모델링과 포뮬라랑 이런 것들이 다 정립되어 있는 회사의 대응과 그런 것이 없이 카피해서 오는 회사의 대응은 한참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 가지 개발할 때 했었던 것 중에 하나 얘기 드릴게요. 어떤 거를 모방하려고 제품을 갖고 왔는데 그 안에 이렇게 공간이 있었어요. 공간이 유로가 지나가는 거나 뭐 공기가 지나가는 거네 이런데 헬름홀츠 공명기라는 게 있어요. 헬름홀츠 공명기라는 게 있는데 이런 공명기가 달려있는 걸 봤어. 여기에 보시면은 자동차 후드에요 이런 게 있어요. 그 공기가 이렇게 흡입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공기가 이렇게 따라 들어가다 보면 여기에 이렇게 공명기가 붙어 있어요. 공기가 들어가서 와류를 치는데 뭐 소리 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헬름홀츠 공명기가 있어. 근데 이거를 카피를 해. 이걸 흡기 인테이크에 있는 거 아시네요. 이걸 카피를 해. 근데 이 공간이 예를 들어서 카피한 곳의 공간이 5x5다. 그래가지고 만들어봤어. 얘를 5x4야. 얘를 5x4. 이렇게 이 차는 소리가 안 나는, 기가 막히게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들려고 똑같이 우리 시스템 카피한 시스템에다가 만들어 본 거죠. 똑같은 사이즈로 아주 똑같이 해가지고 5x4로 했는데 아이고 소리가 나. 막 소리가 나고 막 와류가 치고 공기가 잘 안 들어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왜 5x4로 했을까? 이거를 이게 수식으로 정립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이제 DOE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 DOE라고 하는 거예요. DOE. DOE가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데 찾아보세요. 나중에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 이거를 영어로 DOE라고 쓰고 한국말로는 삽질이라고 씁니다. 삽질. 이게 뭐냐면 자 저게 노가다 죄송합니다. 삽질이 아니라 노가다. 영어로는 DOE라 쓰고 한국말로는 노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자 우리는 저기가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고 일단 카피는 해야 되겠어 하니까 자 이게 위는 5 위는 4 옆은 5니까 다 이런 식으로 씁시다. 그러면은 위는 4도 있지만 1부터 한번 만들어 봅시다. 1, 2, 3, 4, 5 해가지고요 시제품을 겁나게 만드는 거야. 이게 패스트 팔로우의 비애입니다. 비애. 제품을 여기를 1, 2 사이즈, 3 사이즈, 4 사이즈, 5 사이즈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높이도 1, 2, 3, 4, 5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1, 2, 3 이런 모양들을 다 만드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품 사이즈를 다 달리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왜 만들겠어요 이렇게? 총 25개를 만들죠. 완전한 삽질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별 모양도 만들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만들어보고 다 실험을 합니다. 다 실험을 해가지고 해봤더니 개 중에 야 이 조합이 제일 나은 조합인 것 같아. 왠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얘네가 우리가 카피하는 업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좋아졌는데 왠지 이거 쓰면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떤 조합으로 해야 좋은지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좋아진 걸로 보임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워의 비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산업이 많이 개발돼서 온 거긴 한데요. 그래서 아직도 산업 곳곳에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고요. 그냥 이렇게 해보니까 좋아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한 기술들이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래서 수식으로 정립되었다기보다는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돼. 이게 통하는 분야가 있고요. 통하지 않는 분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참 많은 분야를 이런 식으로 DOE라고 하는 노가다로 많이 해온 거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원천 기술이 없느냐 그렇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와서 원천 기술이 됐고 정립이 된 것도 많지만 아직도 이런 분야들이 많다.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수식과 공식 이런 것들 원리 모델링 같은 게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지만
왜 이렇게 된 거, 왜 우리가 설계했는지 이걸 이해하고 고칠 수가 있죠. 그래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많이 쓰이고 있는 데가 어딥니까? 한국에 보면은 질문이, 제가 브레이크 영상 올리고 났더니 브레이크에서 정말 많이 오고 있는 질문이 뭐냐면, 저 어디 가서 튜닝 했는데 캘리퍼 사이즈를 바꿨는데 느낌이 달라요. 패드 튜닝 했어요. 부스터 튜닝 했어요. 이거 하잖아요. 느낌이 달라졌어요. 이거 하시는 분들 대부분 수식, 여기에 계산식으로 부스터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페달이 1대4에 부스터가 12대1에 뭐 여기에 가서 캘리퍼의 유량 곱하기 패드의 면적, 그죠? 패드 면적, 그 다음에 피스톤의 사이즈, 그죠? 피스톤의 직경 곱하기 피스톤의 개수, 이거를 해서 수치로 나온 거, 이거 수치화 할 수 있거든요. 수치화해서 튜닝을 해야 되는데, 튜닝이 딱 이 꼴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튜닝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고 어느 나라 튜닝이 대충 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캘리퍼는 뭐 픽스 쓰고 피스톤은 많은 거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막 페달 쑥쑥 들어가요. 그죠? 뭐 페달 쑥쑥 들어가요. 그리고 뭐 패드 조그만 거 써보고 큰 거 써보고 뭐 뮤 낮은 거 써보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수식이 없는 데서는 어쩔 수 없이 장님 문고리 잡듯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면서 맞춰나가는 게 많은 게 현실입니다. 브레이크 원래 세팅할 때는요, 이런 식으로 페달, 부스터, 유량, 캘리퍼 사이즈, 개수, 패드 면적까지 다 해가지고 튜닝을 합니다. 부스터만 해도, 부스터 튜닝하는 것만 해도 머리가 엄청 아픈데요. 부스터도 뭐 이게 뭐 니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브레이크인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부스터가 도와주고 난 후에 일정 올라가는 그래프가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부스터 하나만 가지고선도, 그러니까 이거를 고려 안 하고 튜닝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튜닝 이런 것들도 다 수식이 있어야지만 그런 시행착오를 줄인다. 물론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돈 많이 들이면 다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을 더 빨리 앞서 나가기 위해서 수식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수식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답변을 드렸습니다.